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이 고용주와 직원의 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노동법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이 코로나19 병가 관련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에 관해 아직 질문이 많은데, 이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작년도에 유급병가 지불 의무가 만기가 됐는데 아직도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소식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2주 전에 이 데일리 브리핑에서 이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관련 유급병가 지불 의무는 이미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이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몇몇 도시가 최근에 투표를 해서 유급병가 지불 의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롱비치 시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편입되지 않는 도시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티는 2월 15일까지 Supplemental Paid Sick Leave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나 직원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네. 80시간까지의 유급병가가 2월 15일까지는 직원들에게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물론 25명 이상의 업체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월 15일이라 그러셨어요? 6월 15일이라 그러셨어요? 2월 다음 2월 달 15일까지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Emergency period, 이 비상사태 기간이 캘리포니아주는 12월 31일로 끝이 났지만 이 세 도시는 2월 다음 달 1월에 Emergency period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종료 후 2주라는 2월 15일까지의 추가 시간을 주고 Supplemental Paid Sick Leave는 완전히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상에는 더 심한 팬데믹이 2025년에 온다는 이 conspiracy theory도 있습니다만은 이 COVID-19 유급 경과는 LA 시티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지역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롱비치 시티와 로스앤젤레스 시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편입되지 않는 unincorporated city 이 세 도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2월 15일까지고 코로나 유급병가가 2월 15일까지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직장에서 직원의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분쟁이 임금 소송과 함께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화장실 사용에 대한 노동법이 따로 있나요? 이거 좀 네. 좀스럽지 않습니까? 네,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실 가는 것은 직원의 유급 휴식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허.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은 일반적으로 법에 간섭 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privilege, 특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법이 요구하는 4시간마다 10분씩 레스트 브레이크의 시간을 화장실 사용과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고용주가 직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직원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휴식 시간의 일부로 당연히 계산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화장실 사용 기간 외에 레스트 브레이크를 당연히 따로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용에 4, 5분이 걸렸다 하더라도 직원이 4시간마다 10분씩 가질 수 있는 레스트 브레이크는 여전히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잠깐씩 이 업무에서 손을 놓는 경우 이 짧은 휴무 시간은 직원의 권리가 아니라 혜택 또는 특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회사는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고요. 직원이 이러한 혜택과 특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회사는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왜 굳이 화장실 사용까지 규제를 할까 궁금하실 수 있지만 회사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노동법 소송을 변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 회사 내에서 셀폰 사용을 업무 중에 금지할 경우 화장실이 go-to place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 사용을 소셜 미디어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아니면은 흡연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한두 명의 직원이
가끔씩 그런다 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되는 공장이나 이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정말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이 화장실 가는 것처럼 가서 담배 피고 오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담배 피는 거는 이제 또 하나의 이 레스 브레이크로 간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화장실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서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이거 참 촌스러운 질문입니다만은 네네. 화장실 너무 자주 가거나 한 번 가서 너무 네. 오래 있거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직원이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화장실 사용에 어떤 종류의 제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은 정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회사들이 회칙이나 사규를 통해서 적절한 제한을 두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또는 주의를 주거나 징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떠한 시간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을 가진 회사는 시프트당 48분, 거의 한 50분의 화장실 사용을 시간을 주기로 직원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메모를 발행을 해서 많은 직원이 시프트당 48분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니저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통보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 결론은 고용주는 직원의 시설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사용 제한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이 고용주가 불합리한, 특히 화장실 사용 제한을 불합리하게 가하는 경우 직원은 이 오샤에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이 오샤에 접수된 불만 사항은 환경, 이 제한의 성격과 고용주의 정당성을 고려해서 케이스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다면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는 화장실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암 치료로 인해서 항상 물병을 휴대하고 그렇죠, 물 그렇죠. 소비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근무 시간에 45분, 뭐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가 당연히 수용을 하고 편의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단 한 번에, 정말 단 한 번의 사례에서 장애에 대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화장실 사용 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최근에 원고에게 $200,000라는 손해배상을 어워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한 화장실 사용 편의 제공에 대해서 매니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알려야 되겠고요.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수용 실패가 고용주에게는 막심한 손해배상 의무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화장실 사용에 대한 노동법이라는 거는 이게 마련이 된 게 언제쯤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네,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법으로 간주되는 이 레스 브레이크는 법으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 화장실 가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어뷰스할 경우, 남용할 경우에만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뭐 소셜 미디어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직원들이 화장실 가면은 30-40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고,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페이를 공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의를 주시고 징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사실 화장실 가는 것도 업무 시간에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하거나 너무 쉽게 임금에서 제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용주와 이 직원 간의 일종의 젠틀맨 어그리먼트가 있어야지 좀
조잡하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네. 서로의 고용 이 관계 중에 믿음이 있으면 글쎄요. 맞아요. 네, 네. 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유튜브 창에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너무 일이 바빠서 10분을 못 쉬었는데 10분 쉬었다라고 타임카드에 회사에서 시간을 임의로 적고 사인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이런 10분은 이 법으로 맨데이트된 당연히 요구하는 10분이기 때문에 이 10분을 쉬지 못할 경우에는 1시간의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10분을 못 쉬었는데 회사에서 고의로 적고 한 것처럼 사인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카톡으로 주신 질문은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그 휴가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손주까지는 커버가 되는지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만은 어떤 반딩이라든지 엄마와 아빠의 뉴본 차일드에 대해서 반딩하는 기간은 EDD를 통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어떤 리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직원들에게 주어집니다. 네. 자, 화장실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네. 어떤 가게나 이 소매업체 가보면 말이죠. 직원만 사용하는 엠플로이 온리 화장실이 있고 또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경우에 우리 고객들이 엠플로이 온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 네, 뭐 이런 긴급한 상황에 화장실을 간신히 찾아서 갔더니 사인이 employee only라고 써 있을 경우에는 참 실망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 캘리포니아 소매 업체는 이 크론병, 뭐 대장염, 그리고 장질환 이러한 메디컬 컨디션이 있는 고객에게는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도 일반들에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작년 9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하원 법안 1632에 서명을 했고요. 네. 이 법안은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이 직원용 화장실을 일반 대중, 특히 영업시간 중에 오픈하고 평상시에도 화장실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이 메디컬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민사 페널티가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용 전에 이 소매업체, 사업체는 이 개인 고객에게 이러한 메디컬 컨디션이 있느냐, 의학적 상태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런 건강 상태의 증거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되겠죠. Restroom Access라는 양식을 이러한 의학적 메디컬 컨디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Health Department에서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원용 employee only 화장실도 이 메디컬 컨디션을 가진 고객이 입증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반드시 소매업체들은 오픈을 하고 사용 가능토록 허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